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속초 영랑호를 가로지르는 길이 400m의 영랑호 숲길, 영랑호 부교가 설치된 지 3년째입니다. 추진 초기부터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부교 설치를 반대하던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했었고요. 지금까지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서 속초시가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습니다만 철거 시기를 두고 이견이 생겨서 최종 법원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교 철거 여부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재점화된 것인데요. 부교를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과 철거하지 말아야 한다는 찬반 입장을 오늘 시사반장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교를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에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의 김한나 전 사무국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또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 단체의 회원이자 주민소송단 참여시민이신 엄경선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영랑호 부교 철거에 반대하시는 입장이시죠. 부교 설치를 직접 추진하셨던 속초시의회 신선익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랑호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신 신윤선 영리단길 번영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사업 초기부터 영랑호 부교 설치를 반대하시다가 결국 주민소송까지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속초시장을 상대로 영랑호 부교 설치 계획 무효를 제기한 주민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3년 전인 지난 2021년 4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 중인데요. 영랑호에 설치되는 부교와 데크 등이 환경 훼손을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부교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고요. 그 활동을 하던 중에 결정적으로 속초시가 이 사업의 중대한 행정 절차를 위반한 위법하고 불법한 사업임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300여 명이 넘는 속초 시민들이 나서서 공익소송인 주민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영랑호 부교 등 시설물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것을 수립해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취득을 심의의결 받아야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의 사업비가 40억이나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10억이 넘는 중요 재산 취득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이것을 반드시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진행해야 가능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2년 동안 3차례나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일단 수립하지 않았고 그리고 10억 이상의 중요 재산 취득에 관한 사업 예산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위법적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절차를 위반한 사업이기 때문에 영랑호를 지키고자 나선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이 사업의 무효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주민소송은 저희가 4월 달에 제기를 했습니다. 이미 주민소송 전에 저희가 강원도에 주민감사 청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위법한 사업임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받아서 속초시에 주민소송을 했던 거고요. 그런 와중에 속초시는 8월부터 2달 동안 후다닥 부교를 설치를 마친 겁니다. 그런데 주민소송 중임에도 조금의 거리낌 없이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주민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속초시가 또다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인허가와 행정 절차를 또 위반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불법 사실이 주민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되었고 이런 진행 상황을 거치면서 재판부가 주민소송에 대한 판결을 일단 미뤘습니다. 미루고 나서 이미 들어선 부교에 대해서 1년간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좀 실시해보자. 그리고 이것을 실시해서 악화된 결과가 나오면 부교 철거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보는 강제 조정안을 이때 재판부가 내놓은 겁니다. 근데 이에 전직 시장은 이 조정안을 받지 않으셨어요. 거부를 했고 2022년 7월에 지금의 시장께서 속초시의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그리고 재판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환경 영향 평가 조사를 강원대학 부설연구소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가 이제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현재 주민소송단이 시와 협의 중에 있는 것이고요. 재판부는 지난번 조정 재판에서 환경 영향 조사 결과하고 그리고 양측의 의견을 좀 받아서 화해 조정안을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달에 열린 재판에서도 속초시와 조정이 성립이 되지 못했다고 최근에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속초시하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지난번 재판에도 좀 참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속초시도 그 1년간의 이 환경 영향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 영향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좀 하자고 했는데 시에서는 그 철거 시점을 확정할 수가 없다는 입장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다리를 짓는 것보다 사실은 한번 잘못된 걸 갖다가 걷어내는데 더 많은 행정의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시에서는 좀 신중한 판단들을 위해 가지고 좀 더 미루고 있지 않은가 싶고요. 아무래도 지금 제일 먼저 참 시에서 실무적인 검토들 철거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여기 뭐 시의원님이 계시지만은 시의회하고 했던 협의와 의견 수렴들 또 주민들에 대한 어떤 공청회도 하지 않을까요? 그런 걸 좀 걸쳐서 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는 좀 그 철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정 합의를 완전히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제 시는 지금 어떤 고민이냐 이런 지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기 그 신선희 의원님이 6월 10일 날 시정 질문을 해주신 상황에서 속초시장님이 와서 답변하던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고민을 이야기를 그날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직 시장이지만은 시가 불법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멘트를 얘기를 하자면은 그날 이게 재판 그 답변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할지라도 절차적 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적시될 수 있다. 이렇게 강제 조정을 요청한 그 재판부에서 했던 발언이고 또 같은 발언입니다. 지자체의 법치적 측면, 법치 행정에 손상을 입을 우려도 있고 또 속초시가 어느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결에 나올 수도 있고 국토법 위반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재판부가 제안하는 방법에서 숙고하기 바란다. 이게 저도 확인했던 그 재판부가 강제 조정안을 내놨던 속초시에다 권유하는 거고, 이게 속초시에게 불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속초시도 이걸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사실 재판부가 제시를 한 건데, 시에서는 사실 고민스럽죠. 위법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왜 조정에 응했느냐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날 아마 공개적으로 시장님이 거론한 건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더 숙고와 신중한 태도가 때문에 속초시는 더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속초시는 하기는 하나 좀 기간을 두고 절차도 좀 밟아야 되고 협의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속초시 입장에 대해서 지금 신선익 의원님께서는 속초시를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러고 계신 겁니까? 네, 민선 7기에서 부교를 설치할 땐 시민설명회, 그다음에 청문회, 그다음에 시의회 승인 이런 시민적 동의 절차를 전부 다 거쳐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 8기는 환경단체가 제기한 주민소송 수행 과정에서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수십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중대한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민적 동의 절차 없이 속초시에 해를 끼치는 이상한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 비용을 대납해주고 재판 절차에서도 사실상 패소와 같은 청구인락을 선언하면서 자해 행위나 다름없는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개입해서 바로잡으려는 겁니다. 예. 영랑호 인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입장을 발표하셨습니다. 영리단길 번영회 네.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번영회 입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랑호 인근에서 장사하는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부교 철거가 이루어진
계속 매스컴이라든가 방송에 나오면서 상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곳은 매출이 80%가 줄었다고 하고요. 줄폐업이 이어지기 직전입니다. 이 부교가 상인들에게도 희망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정말 즐기면서 산책하는 곳이거든요. 주민들이. 그런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게 철거의 대상인 거죠. 근데 저희는 철거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강력히. 속초는 산업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자원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자영업자가 80%가 되는 속초가 이렇게 부교, 대관람차 이런 소송이 많이 걸리면서 속초 경기 쪽에 있는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이미지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속초시 지금 전체가 지금 작년, 재작년 대비 매출이 엄청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웬간하면 이런 데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장사해야 되고요. 우리 같이 오신 우리 부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사무국장도 함께 오려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장사에만 집중해서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일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지 주위의 주민들이, 주위의 상인들이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리고 왜 자영업자나 상인들의 입장을 생각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여기는 관광도시입니다, 속초가. 그냥 일반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만들어진 거 전 지키자는 겁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 노약자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그 전체를 좀 7.9km 정도, 7.8km가 되는 거리를 반바퀴만 돌면 된다는 겁니다. 그 부교에서. 그래서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곳이라서 전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길거리에.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저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고 물어보면 이거 왜 뜯냐고. 왜 반대를 하셨는데 왜 찬성하십니까? 그러니까 있으니 좋다는 거죠. 우리 산책 많이 한다. 산책할 공간이 없고 너무 어둡고 우울했던 동네가 그래도 다리가 있어서 빛을 보고 굉장히 좋아졌다, 환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새를 살리다가 지금 상인들이 죽게 생겼어요, 지금. 한마디로 더 정리하면 이미지 추락을 오히려 야기하는 거 아니냐. 속초 브랜드 가치를 지금 떨어뜨리고 이렇게 철거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관광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스트레스 받는, 힐링하러 왔는데 여기를 왜 이런 걸로 왜 관광객들 스트레스를 주냐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네이버 검색할 때, 관광지를 검색할 때 지금 부교 철거, 대관람차 철거, 도배를 합니다. 도배를 허구한다. 매스컴에 두드리고 뉴스에 나오고 방송하는 거 시민들도 지칩니다. 이제 좀 끝내고 싶다. 너무 지겹다. 왜 이렇게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안함을 느끼면서 장사를 해야 되고, 왜 상인들은 이거 뜯는 데서 관광객이 오지도 않고 여름 한철 잠깐 오겠죠. 근데 평일날 이렇게 없은 적이 없었어요. 몇 년 대비로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다른 곳 우리만 그런가? 우리 동네만 이러나? 딴 데 가봤더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안 들어와요, 평일에. 예. 실제 부교가 설치되고 난 뒤에 이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 도시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영랑호 부교가 이제 속초 장사동,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이렇게 영랑호권 그 4개 동 지역 전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랑호 생태 탐방로 시설과 연계한 장사항 개발 사업의 기대 효과로 지금 많은 민간 개발 사업자들이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요즘에 가뜩이나 불경기가 지속이 되는 상황에서 속초시가 지역 언론을 통해서 부교도 철거하고 대관람차도 철거하겠다고 그렇게 밝히면서 지역 경기가 더욱 위축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예, 이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잘한 사업이다라는 이제 얘기해주고 계시는데요. 또 부교를 반대하시는 입장에서 또 나름 논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려하고 계신 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속초시에다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부교가 건설되고 나가지고 개통된 후에 얼마나 사람들이 왔다 갔는지 작년 말까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총 1년에 79만 명이 왔다 갔어요. 그래서 월 평균 6만 5천 명. 근데 속초의 주요 관광지 2022년에 왔다 간 분이 1941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4%입니다, 4%. 그리고 빅데이터 관광 현황이라고 요즘은 새로운 어떤 관광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2,509만 명이 있는데 그거에 부교 성행객은 3.1%입니다. 아까 말한 지역 주민들이 부교 이용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한다면은 관광객 수치가 사실은 79만 명이 아니라고 보면은 이 비율은 더 낮아질 거라 보고요.
2023년에는 방문객이 뚝 떨어졌어요. 18.2%로 감소했는데 그때는 이제 불교 철거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불교 방문객이 뚝 떨어졌죠. 그때는 64만 7천 명, 월 평균 5만 3천 명. 이러면은 속초시 주요 관광지 관광객의 3.7%, 그다음에 빅데이터는 2.6%. 자, 그러면 3% 내지 4% 정도의 비율인데 물론 코로나가 겪으면서도 지역 경기 되게 어렵고 저도 자영업을 하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같이.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 끝나고 나가지고 물가 상승이라든지 금리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결과를 전국이 여기 속초만이 아니라 많이들 다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80% 격감했다 뭐 그런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것이 부교 때문에 80%가 격감했다는 거는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 싶은 거고요. 실제 속초는 그 와중에도 2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온다는 거는 이 좁은 땅덩이에 전국에서도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동네. 강원도에서는 1등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원인을 단순히 부교 영향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물론 다 연관된 거니까 그것이 과장되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지금 경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거는 어폐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환경단체에서는 당장 부교를 철거해야 된다는 입장이신데요. 조금 시간을 두고 철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철거를 해야 되는 어떤 시급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법원 조정에 따라서 1년 동안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했잖아요. 그 조사의 결과가 당장 철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일단 담고 있습니다. 부교와 같은 횡단 구조물의 설치로 인해서 석호 생태계가 그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에도 그 영향은 나타나고 있고 시간 경과에 따라서도 그게 축적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조금 보면 그 문정을망둑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좀 사는 애거든요. 그런데 그 부교 양쪽으로 성장도와 비만도가 달라졌고 그리고 복섬은 이렇게 떠 있는 친구들이에요. 떠서 이제 부유성 어종인데 걔네들은 외소화를 이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류에 그냥 물속 사는 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교를 지탱하는 이 프레임 사이사이의 틈으로 폐각류가 지금 잔뜩 끼어 있는데요. 우리가 저 좁은 30cm도 안 되는 그 사이로 이제 어류나 이렇게 물 소통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랑호는 8,000년 세월에 그 자연이 만들어낸 자연 호수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영랑호도 양식장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옆에 습지들이 메워지면서 방치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물속 생물들은 부영양화로 인해서 어류들이 폐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고 그것들을 걸쳐서 오면서 결국은 하구 개터짐까지 인공적으로 했어요. 이 인공적으로 하구 개터짐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 수 생태계가 너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물의 순환을 제대로 좀 해보자 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담수어종들은 또 피해 그 짠 염도를 피해가면서 장천 다리 밑에서 다 죽어 자빠지는 그런 모습까지 드러났던 거죠. 이런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호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지난 한 30여 년 동안 이걸 계속 해온 겁니다. 속초시가 그 노력을 했고 원주지방환경청이 했고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524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여서 건강한 영랑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부교로 인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석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조사 결과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나가보면은요, 겨울에는 양쪽으로 갈라져서 한쪽만 얼고 있습니다. 물론 영랑호가 안 얼었던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명확하게 한쪽이 얼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여름 홍수 때는 한쪽만 또 뿌옇게 네네네 제가 이렇게 지금 한쪽으로 얼었던 겨울철의 모습입니다. 여름에는 홍수로 인해서 절반만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이제 요것이 이제 여름 홍수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 보면은요.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호수가 한쪽은 물결이 세게 일고 다른 한쪽은 잔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교가 양쪽의 그 생태계에 드러나는 현상들을 저희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린 겁니다. 수 생태계가 망가지면서 어류와 조류 등의 서식지들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식지의 질 저하 그리고 먹이원 부족 등은 물속 생물들뿐만 아니라 조류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부유성 어류와 물 위로 이렇게 떠다니는 오리나 이런 조류들에게 부교는 정말 큰 장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교로 인한 수생태계가 더 망가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이제 다리를 걷어내야 한다라고 봅니다. 예. 그 번영 회장님께서는 지금 거기서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실 텐데 이 겨울철에 부교를 중심으로 해서 호수 한쪽만 얼어붙는 현상 아마 직접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저도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2013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얼었습니다. 다리가 없을 때도. 여기가 민물이 내려오는, 장천에서 내려오는 민물이 많은 곳입니다. 그 지금은 부교가 있어서 얼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걸로 환경이 오염됐다. 그거를 결론 내기가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주민들은 예전에 영남 얼었잖아를 당연히 아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런가? 이러고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 이모집 이 동네에 있어서 겨울에 얼은 모습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예. 예. 보충해서 그냥 얼은 게 아니라 더 많이 얼습니다. 네. 내가 올겨울에는 상당히 좀 자주 나가봤는데 올겨울에 그 영랑호에 얼음이 없었던 적이 한 10일이나 될까? 그러니까 12월 달에 그 영하로 떨어진 이후부터 그 왜 그런가 하고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얼음이 올 때 저기는 보면은 그 다리를 연결을 해가지고 동쪽만 얼고 서쪽은 안 열었는데 올겨울 같은 건 날이 추울 때니까 호수 서쪽의 가운데도 얼어요. 같은 날짜 제가 경포대도 한번 가봤어요. 거기도 얼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날이 기온이 올라가면 이 얼음이 약간씩 녹으면서 해빙이 되는 거거든요. 바람에 의해서라든지 이게 떠내려가면은 빨리 녹고 해체가 돼요. 근데 여기는 제방에 얼음이 갇혀 있으니까 이게 안 녹아요. 그래서 영상 10몇 도가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녹더라고. 저쪽 다른 데는 다 얼음이 녹는다. 그러니까 이 제방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얼음이 예전보다 얼어도 더 오래 가고 그러니까는 거기서는 새들이 올 수가 없죠. 먹이 활동이 불가능한데 겨울 철새가 대부분인데. 예. 어쨌든 그 번영회에서 상인들 입장에서 이 부교를 아예 철거하는 대신에 자연과 공존하는 어떤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절박한 마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제가 우리 상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절박해서 저희가 번영회를 만들었고요. 제가 이 자리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인터뷰할 줄 몰랐습니다. 이 영랑호는 속초 시민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젠 지어지기 전에 이게 분쟁이 있고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시민의 재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초 시민이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고 할 수 있는 선은 넘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만난 시민들께서는 영랑호 부교를 철거하는 걸 다 반대하셨어요, 동네 주민들이. 이 부교가 있어서 반바퀴를 돌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죠. 호반길 건너편을 갈 수가 있고 친구도 만날 수가 있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죠. 없었을 때는 이 편안함을 몰랐죠. 있고 나서의 불편함을 반드시 느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 재산이 아니고 공유 재산이니까 우리가 뜯는 게 목적이 아닌가. 왜 이렇게 뜯는 것만 얘기하지? 이걸 지금은 좋은 장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는데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왜 뜯는 것만 결론을 내놓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전 너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시민의 세금으로 혈세로 만들어진 것을 왜 특정 다수에 인해서 무조건 뜯어야 하는지 그럼 나머지 시민들께는 다 물어봤나요? 아니잖아요. 200~300명 있으신데 나머지 시민들이 그게 다 포섭이 되셨나요?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부교 중간에서 보이는 설악산과 울산바위가 한 폭의 그림 같아요.
봄에 벚꽃이 아름답고 가을엔 단풍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속초 시민들도 많이 즐기고 있고 산책하고 있고 동네에 이렇게 다니고 있고 전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산책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관광객들도 좋아하는 곳이고 함께 보고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새들만 보고 누려야 됩니까? 영랑호를? 아니잖아요. 새들만 생각하시고 사람들을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관광객들도 여기 때문에 속초로 온다고 얘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영랑호 때문에. 알프스보다 이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저의 입장입니다. 예. 예, 상인으로서 좀 절박감을 예, 가지고 말씀해 예, 주셨는데요. 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절차에 위법이 있고 큰 하자가 있더라도 기왕에 완공된 걸 다시 원상회복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법원이 철거명을 안 하기도 하거든요. 법원 조정에 따라서 지난 1년 동안 진행됐었던 환경 영향 평가가 얼마나 심각하게 나왔는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고 정말 부교를 존치하면서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방안은 정말 없는 것인지도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네, 일단 두 번째 질문에 네,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부교를 존치하면서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부교 밑에는 큰 부교를 지탱하는 그런 프레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 밑으로도 이만큼의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요만큼의 틈으로 이쪽에서 바람 불면 요 위쪽으로는 뽀글뽀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물이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법원에서 그거 한 것에서 환경 영향 조사 결과에서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생태계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부교를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류라든가 조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것으로 결론적으로는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예, 네. 환경 영향 평가이니까 이제 환경 측면에서는 이제 철거가 바람직하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속초시 의회가 부교 관리안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입법 예고까지 마친 상황이라는데요. 부교를 철거하겠다라는 속초시하고 또 속초시 의회가 이게 견해 대립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환경단체에서 이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게 위법이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 하고 감사원에다가 이렇게 공익감사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 결과가 인정은 된다. 이게 불법으로 된 건 인정은 되는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면은 이게 이제 치유 효과가 발생해서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그 판례를 인용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추진해라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걸 갖다가 의결을 한 후에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랑호 부교 관리 조례는 이제 제가 발의를 해가지고 이제 의결을 했는데요.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사용자의 안전과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관리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걸 속초시가 할 일을 안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부교 개통 후에 이게 바로 이제 관리조례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어서 제정을 미루다가 늦게나마 시의회가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한 겁니다. 이 부교라는 게 지금 철거 소송 중에 있지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철거될 땐 철거되더라도 언제 철거될지 모르니 그동안에 안전관리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거니까 이건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상황판을 준비했습니다. 호수 한번 잡아주시죠. 그래서 이 밑에는 물입니다, 물. 예, 이 호수 바닥에 이제 콘크리트 아까 구조물이 이제 여기 이제 고정하기 위해서 있고 이게 로프입니다, 로프. 물이 다 통하고 고기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구조에서 이쪽 물하고 이쪽 물하고 수질이 차이가 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의원님. 여기 또 여기에서 나름대로 그 우리가 조사한 거 보면은 이쪽에 고기를 잡고 이쪽에 고기를 잡아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참 너무 참 한심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3m 되는 이 북에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쪽에 고기가 사는 거 타고 이쪽에 고기가 사는 데가 따르지 않는데 이런 걸 연구 결과라고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예. 야,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예. 영향 평가 결과 자체에 대해서도 또 상이한 의견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발의하셨다는 그 조례도 철거 논란과 상관없이 일단 이용객은 있으니 안전관리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조례 아니냐라고 마지막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철거가 안 되면은 뭐 더 필요한 뭐 조례일 수도 있지만 철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될 때까지라도 안전관리는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만약에 부교가 철거가 돼야 된다면 사실 또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혈세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 하실 분 계실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혈세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이거부터 볼게요. 자,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겨울에 어렸을 때 여기서 이 한쪽으로 고드름이 맺히는데 이 무게가 장난이 아니어서 이 다리가 기울었어요. 성형이 중단이 되고. 3m, 4m 정도의 수심 가운데 아까 말한 대로 양옆에는 1, 2m밖에 안 나오니까 양옆에는 물속성이 더 안 되지만 가운데는 3, 4m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런 부교나 시플레스는 이게 호수가 아니라 바다에 설치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안전상에 사실 문제가 있고 자 이거는 이 미끄럼지기라는 거 이게 상당히 많이들 붙어 있어요. 저는 그 제일 깊은 수심이 4.4m라는 거를 이런 표지판으로 봤어요. 4.4m 주의하세요. 근데 이 난간이 이게 잘 알다시피 요거 흔들면 흔들려요. 이게 나사로 조립해 놓은 거라서 아무 힘을 못 받아요. 근데 이게 겨울에 이렇게 성에가 끼어가지고 이 부교 개통 초창기 때 이 데크가 위에 코팅이 돼가지고 미끄러워가지고 저도 넘어졌고 사람들이 많이 넘어졌어요. 이런 안전 관리를 못하고 조례를 만든다는 게 과연 나는 맞나. 그래서 요번에 조례를 만들었으면은 이렇게 겨울철에 위험한 이런 거를 또는 그 야간에 거기서 취객이라도 가가지고 떨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주민 소송을 저희가 제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잘못된 집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자고 사실은 저희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혈세를 들여가지고 다시 혈세를 철거한다는 거는 그 일을 불법임에다 알고 계속 진행했던 그 전직 속초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몫이고 지금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예산 낭비 사례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걸 놔두면 어떤 현상이 계속 벌어지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위험한 시설물이 그것도 25억짜리 건축 허가를 받지 않는 건축물 이겁니다. 이 공유수면 점령 허가만 받았어요. 공유수면 점령 허가는 대지권이에요. 야, 내가 여기다 뭘 지어도 돼 하는 그거고 이 건축 허가와 같은 개발 행위. 우리 신선희 의원님이 용랑호 유원지 핵심 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저게 핵심 시설이면은 당연히 용랑호 유원지 도시관리계획 여기에 저걸 집어넣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허가를 받고 그거에 따라서 다 지어지기만 하면은 이거 준공 처리까지 해야 저게 법적으로 유효한 수산물이에요.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밟았고 이거는 최소한의 도시 이 뭐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이 불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시의회도 그거 같이 손들어 준 것이니까 좀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랑호 부교 해결 방안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번영 회장님. 속초 시민은 정말 황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거액의 돈을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속초 시민이 혈세로 만들었는데 어차피 만들어진 거 지키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마어마하게 철거 비용 들이지 않아도 장비 발달로 충분히 영랑호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사람들 눈높이에서 좀 보자는 겁니다. 타 지역요 다리가 왜 없습니까? 이런 호수에 안동에도 다리가 있잖아요. 관광객들을 엄청 많이 끌어들이죠 그쪽에서도. 그런데 영랑호 단풍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볼 때 환경단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벚꽃 축제 때 30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네이버 검색 순위 3위였습니다 저희가. 네, 근데 영랑호하고 영랑호 부교가 네이버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관광가에다 전화를 했더니 여기가 관광지냐 이럽니다. 너무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속초 정체가 관광지입니다. 가을에 단풍축제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뜯을 예산은 있는데 축제할 예산은 없나? 얼마 들지도 않을 텐데. 이건 저희 입장입니다. 서울 사람들이요.
평일에 주말 되면 어디로 놀러 가자 검색합니다. 근데 네이버 검색에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 속초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불안하고 불안정한 동네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편안한 동네 갈 데가 얼마나 많고 지금 강릉, 삼청, 양양, 정성 어디든 축제 벌리고 서로 오라고 환영하는데 저희는 오는 손님도 지금 못 받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가 만약 손님이랑 속초 안 옵니다. 예. 맨날 이거 매스컴에 두드려요. 맨날 신문에 나와요. 방송에 나와요. 하다못해 살고 있는 주민도 불안한데 손님들은 더 불안하겠죠. 예. 내 힐링하러 왔는데 굳이 오고 싶지 않죠. 그래서 속초 경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고 저는 여름 한시적으로 사람들이 휴가를 받았으니까 오겠지만 그렇게 아주 이걸 잠재우지 않으면 경기가 많이 심각해지지 않을까. 줄폐업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많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예. 네. 상인으로서 어려움을 예, 토로해 예, 주셨습니다. 예, 예. 의원님. 네, 그 영랑호 부교가 지금 안전상의 문제가 있거나 이로 인해서 호수를 오염시키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철거가 시급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담당 재판부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조사한 결과만으로는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면서 당사자가 더 협의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그 철거를 위한 이제 우리 속초시는 수순바퀴 이런 거를 중단하고 영랑호 생태 환경 변화를 몇 년간 더 조사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철거 여부를 결정하는 조정안을 원고인 환경단체와 협의하도록 이렇게 주문해 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그 협의가 불발이 되면은 사실상 부교의 주인은 시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시민 판단에 따라 철거 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그런 해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방법도 환경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철거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의 협의 계획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경선님. 지금 마지막 발언하기 전에 신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1년 동안에 했던 환경 영향 조사를 끝내고 나서 재판부에서 더 협의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는 네, 이거는 저 언론 보도를 인용을 아닙니다. 했습니다. 제가 네. 현장에 있었으니까 네네. 재판부는 이걸 뭐 더 협의하라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잘못 인용하신 거라는 걸 네,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 언론 보도 자료를 예. 가지고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는 행정을 다루고는 할 때 이 시정의 불법을 감시하고 준법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치유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행정의 불법 행위를 용인해주고 감싸주고 오히려 동조해주는 것이 시의회 몫이 아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거 어떻게 이게 왜 불법 시설물인지 한번 시의원들이 좀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토법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재판부가 얘기했다는 취지를 시장만 공유할 게 아니라 시의회도 공유를 해서 심지어는 대포에 난전 그런 활화센터 앞에 조금 잡아먹은 것조차도 단속을 해야 되는 속초시가 25억짜리 불법 시설물을 용납해 준다면 이게 행정이 가능할까요? 시의회는 그런 준법 정신을 갖고 사실은 그걸 제대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이냐 그렇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의 시대의 시각으로만 이 영남 문제를 바라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재판 과정에서 속초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 영랑호를 지켜야 된다고 해서 영상을 SNS에다가 공유한 적이 있었어요. 좀 뭉클하더라고요. 왜?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참 못 만나가지고 걔들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제대로 환경이 지켜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저걸 파먹고 덤벼들려고 아직도 그런 발상만 하냐.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중학생 애들이 재판을 참관을 했어요. 그때 재판부에서 특별히 양측 원고와 피고 쪽에다가 프레젠테이션을 좀 해라. 자신의 주장들을. 그래가지고 중학생 애들이 와서 관람을 했어요. 그 애들에게 우리가 도대체 기후위기라고 해가지고 어른들은 탄소 중립을 한다고 그러고 또 쓰레기 줍는다고 플로킹을 한다고 그러는데 행정이 나서가지고 불법으로 저렇게 환경 파괴하는 대규모 시설들로 해서 한 번에 망가뜨리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거냐, 어떻게 지켜줄 거냐. 나는 이런 것에 대한 좀 깊은 고민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교는 철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이유로 해서 그래서
속초 시민들이 저는 자랑스럽고 우리가 자연과 환경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같이 지킬 수 있는 진짜 미래 속초를 좀 이 영랑호 부교를 통해 가지고 좀 그 뜻을 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무국장님. 네. 자꾸 환경단체라고 얘기하시면 그 환경단체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일 수 있어서 제가 이걸 좀 정정하겠습니다. 이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서 매번 길에서 나서 갖고는 활동을 했던 그 수많은 영랑호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과 그에 동의해서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랑호를 지키자고 그걸 서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속초시가 왜 저렇게 부교를 설치하려고 하는지 하는 시민들 326명이 나서서 이 주민감사 청구를 하고 주민소송을 진행해 온 것입니다. 그것을 환경단체, 일부 환경단체로 그렇게 묶어두시면 좀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영랑호는 2013년에 국내 미구력종인 그 버플헤드라는 아주 작은 새가 날아와서 발견된 곳입니다. 처음 발견된 곳인데요. 정말 새를 조사하고 새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핫한 영랑호였죠. 그런 영랑호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조류들이 계속 찾아와 쉬는 곳입니다. 걔네들이 와서 번식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먹이를 구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거기에 수달도 함께 살아갑니다. 천연기념물 수달이 장천천에서부터 영랑호 하구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부교가 염려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걱정을 했었고요. 수리부엉이 소리를 밤에 영랑호에 나가보면 수리부엉이의 아름다운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는 곳이 영랑호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부교를 걷어내고 영랑호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호수 안팎으로 기대어 사는 생명들을 위해서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오늘 네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속초 영랑호는 바다와 민물이 공존하는 우리나라 대표 석호이자 멸종위기 철새들이 찾아오는 쉼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설악산의 능선과 울산 바위가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곳도 바로 영랑호인데요. 앞으로도 이 풍경을 오래도록 볼 수 있도록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시사반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